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전국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등교 첫날 코로나 변수가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다시 귀가나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고3 학력평가가 시행되고 다음 주부터 나머지 학년들이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감염 속에서 학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등교 수업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강경지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명 늘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32명 증가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1,11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3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32명 중 24명은 국내에서 감염됐고 나머지 8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국내 감염의 경우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8명이 새로 나왔고 대구와 전북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의 경우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2명이고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2명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예, 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197명입니다. 지난 6일 클럽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히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 노래 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부는 코로나19 초기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병원 등에서는 전파가 줄고 있지만 클럽과 노래 연습장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전파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위험도를 재검토해서 관리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어제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됐는데 고3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래방을 방문한 인왕고 3학년생 2명이 어제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노래방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 강사 A씨의 제자가 방문한 곳입니다. 이날 오후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의 어머니와 초등학생 남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인천시 교육청은 미추홀구를 비롯한 5개 구의 고등학교 66곳에 대해 등교했던 고3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들 66개 학교는 오늘 예정된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이태원을 다녀온 뒤에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20대 확진자가 주점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대학생인 이 20대 확진자는 자가 격리가 되기 전에 주점과 음식점, PC방 등 11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으로 경기도 안양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친구와 지인 등 5명과 술을 마셨고 이들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주점은 평일에는 하루 40에서 50명, 주말에는 하루 100명 안팎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실내가 밀폐된 공간이라서 방역 당국은 비말을 통한 전파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밀폐 공간 속에서 비말을 통한 전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도 정리를 해주세요.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시 확진자는 오전 집계 때보다 2명이 늘어 모두 755명이 됐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해외 접촉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각각 1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의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는 268명,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1명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누적 확진자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959 콜센터 관련 확진자 98명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우려가 컸던 삼성서울병원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나왔습니까?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진된 간호사 친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지금까지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1,207명으로 늘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병원에서 발생해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수술실과 기숙사에 있었던 사람 모두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제 발생한 영등포구 한국과학기술직업학교 재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교생 590여 명과 교직원 50여 명, 확진자 동선 조사로 파악한 접촉자 50여 명을 모두 검사한 결과 아직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강경지입니다. 네, 강경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종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국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어제부터 등교를 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변수가 또 발생을 하면서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등교 첫날부터 확진자가 소속된 학교는 물론 확진자와 동선이 얽힌 학교까지 등교가 중지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예. 인천시 교육청은 어제 오전 지역 내 고등학교 절반가량인 미추홀고 등 5개 자치구 66개 고등학교 고3 학생 전원을 귀가 조치시켰고요. 당분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 지역 고3 학생 2명이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학생들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의 3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제자 방문했던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그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동선이 안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성 지역 9개 고등학교의 등교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다만 안성의 경우 오늘 정상 등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성의 학생들은 오늘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에 나간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증상자가 여러 명 나와서 혼란이 있었다는데요. 네, 어제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전국에서 127명이었습니다. 네. 소방청은 어제 등교했다가 발열,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여서 119 구급대가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학생이 127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127명 가운데 107명은 진단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20명은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심한 4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증상이 약한 78명은 귀가했다고 합니다. 성남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보면 학생 2명이 학교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발열 검사에서 37.5도 이상을 보여서 곧바로 인근 진료소로 이송됐습니다. 또 4교시를 앞두고 벌인 교실 내 발열 검사에서 학생 1명이 추가로 고열을 보이면서 이렇게 별도 공간에 대기하다가 귀가 조치됐습니다. 네. 교육부는 등교 첫날 각 지역별 특이 동향을 오늘 오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 때 정리를 해서 발표가 되겠군요. 그런데요, 오늘 원래 학력고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예정됐던 학력고사는 사실상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전국에서 1,800여 개 학교 학생들이 응시할 예정인데요. 네. 지난달 학력평가는 원격으로 시행해서 전국 단위 성적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험은 성적 처리 계획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첫 수능 모의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교 중지 사태가 빚은 인천 지역 일부 고등학교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예정이었어요. 성적 처리와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뭐 학력평가에 대한 그 지역별 형평성 논란 등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또 이런저런 논란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이미 나온 만큼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요? 네, TBS 기자가 그제와 어제 학교 방역 실태와 등교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네. 이 기자가 방문했던 한 학교 학생들은 홀수반과 짝수반으로 나눠서 등교를 했고요. 등교할 때도 학생 간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유지했습니다. 학교 건물에는 체온을 확인한 뒤 입장할 수 있었고요. 그 책상은 1m 이상 떨어져 배치돼 있었고 학생과 교사 모두 교내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예. 급식 시간에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요. 문제는 쉬는 시간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오랜만에 등교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거리두기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급식 시간도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식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학생들을 관리, 지도할 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식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70분 정도 여유를 뒀다고 해서 학생들이 70분 내내 식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1, 20분이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정작 식사하는 시간은 본인이.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 자기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좀 사회적 거리를 둬서 이렇게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 만났으니까 같이 어깨 동무하고 뭐 이렇게 접촉할까 봐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동원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배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거는 생활지도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또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것기도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활지도 교사 문제도 채용 절차 등을 고려하면 네. 최소 2주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이 개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쉬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점심시간, 식사 시간에 좀 아이들을 생활지도 할 만한 그 개별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이전부터 나왔었는데요. 2주 동안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대학병원 의료진 감염과 또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으로 다시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간호사들이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상황은 어떤지요? 그제 병원 소속 간호사 4명이 확진된 이후에 일단 추가 병원 내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자칫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가 환자나 다른 의료진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직업군인데다가 네. 병원의 폐쇄적인 특성상 감염자가 한 명만 나와도 쉽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병원 밖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의 친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 직원이 어제 새벽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모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함께 지낸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혹은 공동감염원에 함께 노출된 건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인 강남병원 확진자인 방사선사의 감염 경로도 아직은 미궁 속입니다. 예.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도 지금 지역 사회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한동안 주춤해 보이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2차, 3차, 4차 감염이 지속하면서 노래방, 택시, PC방 등에 이어서 이제 급기야 학교까지로 번졌죠. 그러니까요. 어제 낮 12시를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196명입니다. 네. 여기에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되면서 최소 197명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파악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확진자 가운데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95명이고요. 네.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는 101명입니다. 3차 감염자는 25명, 4차 감염자는 4명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그제 확진된 서울 영등포구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클럽 집단 감염의 3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네. 이 학생은 서울 도봉구의 코인 노래 연습장을 방문했는데 이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또 다른 도봉구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인천 지역 고3 학생들 2명이 그 확진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네. 학생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확진 사례도 이태원별 3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클럽 방문을 한 확진자를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로의 N차 감염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된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학원 강사가 가르쳤던 과외 학생에 이어서 하여튼 학생의 다른 과외 교사가 감염됐고 학원 수강생들과 동료 강사까지 감염됐습니다. 특히 2차 감염자 등이 이용한 코인 노래방하고 택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아울러 학원 강사의 제자와 그의 친구가 방문한 코인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전파 경로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기준 이 학원 강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최소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 어떤 동선과 방문지에 있어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이 이렇게 또 큰 결과를 낳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방역 당국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네, 앞서 설명하셨지만 네. 나흘간 1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9일 만에 3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32명 가운데 국내 발생은 24명인데 이 가운데 18명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N차 감염, 그러니까 특히 이태원 클럽발 2차, 3차, 4차 감염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출근했던 방금 말씀하신 학원 강사가 시발점이 된 감염 사례도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역 당국은 6일부터 19일 사이에 미추홀구 비전 프라자, 연수구 서울 휘트니스 인천점, 미추홀구 세움학원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게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최대한 이 신속한 검사와 정확한 정보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어제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거든요. 그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 체류 외국인도 인적사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입국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 확산이기 에도 90일 이하로 국내에 머물면 숙박업소의 여권과 같이 인적사항을 제출할 의무도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자 등 특정 외국인을 빨리 찾아내야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이 커지면서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한 외국인은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들을 중심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그 제한 사항을 두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를 보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2,458명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57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러시아가 30만 8천여 명, 스페인이 27만 8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32만 5,2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역시 미국이 9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 영국 3만 5천여 명, 이탈리아 3만 2천여 명, 프랑스 2만 8천여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도 그렇고 사망자 수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맥도날드 매장 4곳의 직원 5명과 그의 가족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문제 삼아서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소독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또 직원 자신과
고객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훈련받지 못했고 혼잡한 주방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맥도날드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일단 매장 직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우선은 반박을 한 상황이군요.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8개 광역자치단체에 선언했던 긴급사태를 부분 해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NHK와 교도통신 등 일부 일본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긴급사태 해제 기준 중 하나인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합계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이하를 충족하는 오사카권 광역자치단체들의 내려진 긴급사태는 일단 해제될 전망입니다. 예. 일본 정부는 오늘 해제 여부를 판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이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양회라고 하죠. 이 양회를 오늘 예정대로 시작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회를 계기로 대내외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양회라는 이벤트가 중국 정치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든 정책 방안과 향후 이제 미래 정책 계획들을 다 선정하는 그렇죠. 회의겠죠. 예.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네. 이런 선언을 대외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요. 자, 또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북한은 WHO 회원 자격으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린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개 발언은 없었지만 서면으로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네. 북한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제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예. 이를 위해선 모든 형태의 제재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제재도 풀려야 한다는 얘기겠죠. 네네. 북한은 또 여전히 북한 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호. 이런 성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과 무상 의료 체계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입장문에는 중국을 편드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책임을 묻거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는 건 부적절한 이슈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건 이제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회적으로 편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우한 폐렴이라느니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라느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 의사를 네, 그렇죠. 그런 내비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는 또 WHO의 신임 집행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렇죠? 네,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WHO 집행이사국 34개 나라 가운데 10개 나라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이사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명된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에 지명된 건 WHO에 가입한 이후에 벌써 7번째입니다. 예. 앞으로 3년 동안 주요 사업 전략과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모범 사례로 손꼽힌 K방역이 세계로 확산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사로 지명된 보건복지부 김광릭 차관은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방역과 보건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금요일 WHO 이사회 회의부터 집행이사국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사태 속에서 K방역에 대한 국제적인 좋은 평가가 또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김종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제 고3 학생들이 오랜만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국 일부 학교들에서는 등교 중지 조치와 귀가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교수님?
예, 이제 어제 인천에서 등교를 못한 그 귀가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인천 강사발 확진자들과 이제 동선이 겹친다든지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염자가 꼭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선제적으로 잘 조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향후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3 등교 계약 이후로 이제 쭉 학생들 등교 계약이 있는데 이후는 좀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이제 처음이라서 다소 혼란은 있어 보이는데 이 혼란은 향후로도 좀 있을 것 같고 계속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이라서 아마 혼란은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당분간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 부분에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보완을 해나가는지를 앞으로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고3 확진 학생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학생들의 공통된 동선이 체대 입시 학원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천 공유생 2명이 사실은 이제 인천 학원 강사 제자가 네. 갔던 코인 노래방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확진이 됐고요. 이들의 이제 동선을 추적을 해보니까 네. 이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그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원을 이제 간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제 머문 시간인데요. 7일과 9일에 체대 입시 전문학원 2층 건물인데 여기에 네. 저녁에 3시간씩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역학조사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근데 참고로 이 공간은 사실은 2층이긴 한데 이런 스튜디오만한 이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실내 공간 안에 이제 이 체대 입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맞춰서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제 90여 명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0여 명 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한 학생이 마스크를 이제 간헐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 공간에서 마스크를 운동하면서 쓴다. 이게 참 힘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게요. 아마 접촉 빈도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이제 체대 입시 학원뿐만이 아니고요. 이 학생이 9일부터 이게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5일, 17일 같은 경우에는 용현동 일대의 카페나 PC방 또 음식점도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는데도요. 예, 증상이 있는데도 어허. 이제 그때 이미 활발하게 막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던 시간대인데 예. 그래서 이 체대 입시뿐만이 아니고 그 동선에 따라 가지고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뭐 리포트에서 언급하셨듯이 인천 쪽에서 이 같은 건물의 PC방에서 또 이렇게 확진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좀 역학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 학생들을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를 시켰는데 이렇게 등교하자마자 첫날부터 수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 학부모들도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 등교 수업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지 좀 걱정이에요. 이제 원래 고3 등교가 5월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태원발 클럽 감염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5월 20일로 이제 일주일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뤄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정됐던 것들이 다 미뤄졌는데 네. 다음 주 5월 27일에는 고2, 중3 이제 더더구나 초1, 2에 유치원까지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등교 개학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해 그랬었죠. 주셨죠. 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총리와 교육부 총리가 만일에 등교 개학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이 생기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두 분을 제가 직접 직격을 했습니다. 책임을 예. 져야 된다고. 누군가는 예, 책임을 예. 져야 향후에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등교 개학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제 등교 개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초기 상황이니까 상당히 혼란은 있습니다만 이 혼란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N차 감염이라 그래서 곳곳에서 감염 확산이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월 13일에 개학을 할 때는 5월 6일 부근에 그때 우리 국내 환자 발생이 0명에서 1명 수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방역 당국도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5월 13일 날에 개학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네네. 많은 전문가들도 충분히 공감한 바가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5월 20일 날 등교 개학이 될 때는 이태원발도 있었고 지역사회 감염도 여러 곳에서 있고 대형 병원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 학원 강사발인 경우에는 차수가 심지어 6차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고3은 5월 20일 날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1, 2 유치원까지 지금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것은 저는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또 하나는 어떤 학교든지 한 학교나 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의 학부모와 전국의 학생들이 다 동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부터 되는 등교 개학은 전면 중지를 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심지어 한 학기는 완전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 두 번째 학기, 다음 학기를 오히려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이태원발이라던가 뭐 병원으로부터의 집단 감염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고3 학생들의 등교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고3 학생들은 어제부터 학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선 학교와 교육 당국에서도 뭐 방역 수칙을 마련하는 등 뭐 다양하게 준비는 했단 말이죠. 또 서울시에서도 관련된 수칙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고3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뭐 7가지 수칙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등교 전에 가정에서 자가 진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해야 네.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자가 진단을 이제 학생들이 했을 때 이제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무료 검사가 아닐 경우에 이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걸 진단을 하고 만약에 이상 증세가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무료 검사를 이제 선별 진료소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 자가 진단 그 한 내용을 이제 제시만 하면은 무료로 이제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한 20-30%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뭐 재채기라든지 뭐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네네. 좀 약간 골치가 아픈 게 좀 장난스러운 그런 이제 조치도 있어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걸러내야 될 것인지 이게 좀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 이제 아프면 등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수칙이 또 하나 있고 여기에 학교에 일단 등교해서는 이제 책상을 닦거나 환기시키는 수칙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되도록이면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30초간 씻기고 증상 있을 경우는 보건교사나 담당 이제 담임 교사한테 알리는 것을 일단 수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고등학교는 매일 등교를 하는 것이고요. 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그런 식으로 이제 격주 등교 방식으로 하고요. 고등학교는 왜냐하면 입시에 어떤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을 하는 일종의 블라인드 러닝을 한다라는 원칙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네. 주 1회 등교 수업을 하는데 학년별 학급별로 좀 이렇게 순환제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바로 급식입니다. 그래서 급식 대상 거리두기라든지 시간 분리, 장소 분리, 그리고 뛰어서 앉기, 그리고 배식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배식하는 문제, 그리고 배식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또 할 것이냐, 이런 실제적인 어떤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등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논의점 외에 일단 등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칙들은 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그 등교 계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앞으로 그 일정대로 등교 계약이 학년별로 진행이 된다고 하였을 때 이와 같은 방역 수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더 보완할 점은 없을지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이제 고3은 뭐 매일 등교를 한다는 게 뭐 미러링 수업을 하고 그거는 뭐 학교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예정된 것들이 일주일 다 등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등교를 하는 거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렌디드 수업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등교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온라인 수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게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대비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뭐 이익이 클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자꾸 등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호주 같은 데나 일부 국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더 안전하다. 학생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오히려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아니면은 PC방이나 노래방을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일견 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예. 막상 어제 학교를 여니까 학생들이 일단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신체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오랜만에 만나니까 PC방을 가고 노래방을 네. 가고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네. 학부모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관리가 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냐면은 등하교 문제가 부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교의 문제와 특히 하교에서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는 학교나 방역 당국이나 관리 감독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나서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PC방을 간다거나 또는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일일이 학생 뒤를 따라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더 위험한 것 같다. 학원도 가고 이러면서 더 위험한 것 같다 그랬는데 네네. 막상 이제 학교를 열어보니까 그 위험도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학부모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 등교 개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다시 촉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교, 하교 문제들을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집중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상황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에서 내놓은 방역 수칙들에 관해 교원단체에서는 학교와 학생 중심의 방역 대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또 내고 있기도 해요. 여기서 학생과 학교 중심의 방역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네. 걸까요? 굉장히 이제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40명 이상의 학급. 그러니까 과밀 학급 문제에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쟁점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시 안에 과밀 학급 같은 경우는 공식 통계로는 한 2,96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또 여기에다가 과대 학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1,000명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과대 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177개예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냐 이런 이제 지적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교실을 뭐 원활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라든지 뭐 특별 활동실을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과목 선택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이런 이제 학교라고 그러면 이게 결국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그럼 과목의 교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죠. 이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시간 강사 수당을 더 줘서라도 분반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는 있는데 이게 현실 그 학교와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에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사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학교 내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학교 당국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나중에 분명히 구상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PC방이나 다른 곳에 가서 전파했을 경우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네.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문제가 이제 발생을 그 하고 부분도 있고 또 생각을 예. 해봐야겠군요. 그리고 등교를 하는 것 외에 아까 하교 말씀하셨는데 하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책임의 명확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학교 일선 교사들은 필요할 경우에 과밀학급이나 이제 과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좀 인력을 즉시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너무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하다 보니까 결국엔 겉으로는 뭐 학생과 학교 중심의 방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학생과 학생 중심이 아니고 이제 교육 의사결정 기관의 중심으로 좀 일방적인 지시 정책 위주로 아직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교원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인천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그 확진된 고3 학생의 경우는 인천 학원 강사와의 연결고리가 밝혀졌습니다. 이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전파가 학생들뿐 아니라 이제는 택시기사까지도 이어지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의 이 학원 강사를 통해서는 이 인천의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되었다고 하면 자기가 2차라고 볼 경우에는 지금 인천에는 6차 감염자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차수가 많이 늘어났는가? 이것은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일어나던 그때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던 때예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이태원에서의 감염 확산을 알게 된 것은 심지어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땠느냐 하면은 이제는 국내 환자 발생이 1명이나 0명이 일주일 정도 되면서 상당히 긴장이 이완이 되고 마스크 착용도 잘 안 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분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하고 여러 다중시설을 이용하고 이러면서 감염 확산이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감염 확산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상당히 빨리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지금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순식간에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전히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죠. 어제만 하더라도 국내 환자 발생이 28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발생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태원발, 인천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국민들께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셨는데 이후에라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그런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다시 우리가 안정된 것으로 가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환자가 늘어나면서 더더구나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증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지도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이런 이제 내용들이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일단 방역 당국에서 밝힌 것은 환자 추이가 안정화됐다는 것인데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규 확진자 수가 18.4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확진자 50명 이하를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네. 고무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만
2주 이전에 2주간 발생 9.1명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예.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치료 중인 환자 수가 이제 1,00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이제 감염 불분명한 그런 케이스가 몇 % 되느냐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밝힌 것은 한 5.1%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애초에 목표로 하고 있었던 5%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2주 전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3.6보다도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뭐 이게 있습니다. 이게 80% 이제를 굉장히 기준점으로 삼는데 이건 네. 뭐냐면 자가 격리된 분들이 확진되는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8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태원발 때문에 발생을 해서 만약에 앞으로 이태원발 사태처럼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이제 고무적인 어떤 그런 수치들은 결국엔 신속한 검사, 거짓말하지 않는 동선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실 때 이 정도 수준이 좀 앞으로도 고무적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방심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악화될 수 있는 여진이 계속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번 이태원발 감염 사태는 어떤 지역사회로 그 확산세를 서서히 넓혀간다는 점에서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마무리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상당히 안정화되다가 다시 이제 이태원발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다중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 역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을 씻는 등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래야 다시 안정화로 갈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또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